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3월 3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12월 3일 이후 약 90일간에 걸친 탄핵 심판의 핵심 주동자들 8명입니다. 이들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입니다.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하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스크린을 따가지고 오는 방법을 몰라서. 이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먼저 민주당 우리법 연구회 출신 민주당 박범계 의원 탄핵 소추의 시나리오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행동대장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불법 구속을 집행합니다. 이 오동훈이 행동대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이드 협조를 해준, 다시 말하면 영장 발부를 해준 세 사람, 또 똑같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 세 사람입니다. 이순영, 신한미, 그리고 구속영장을 낸 차은경 세 사람 다 위법 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시나리오에 따라서 오동훈이 선봉대장으로 나서서 행동대장으로 나서는데 그 행동대장이 제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서부지법에 있는 새 우리법 연구회 판사가 도와주고, 이렇게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가져오자 재판권으로 심판권으로 올라오니까 이미선, 문형배, 정계선 또 다른 세 사람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지금 재판을 하면서 대통령이 이 진짜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8명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 검사, 그리고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지금 말아먹으려고 주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사이드로 뭐 박선원, 뭐 김병주, 홍장원, 속된 말로 그들은 약간은 뭐 박선원이 체제 전복의 체제 간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주된 핵심 세력으로 이번에 활동한 게 누구냐? 바로 우리법 연구회 이 8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민주당, 서부지법, 헌법재판소. 어제 3.1절 집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본은 민주당, 민주학당이 쓰고 감독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하고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주연과 조연을 맡는 탄핵심판 영화였습니다. 이 공수처가 움직이는 건 야당이 만들어준 대본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장동영 의원도 꼼수처로 전락한 공수처가 영장쇼핑에 대해 거짓말하고 도망다니다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2월 25일 국회 5차죠. 국회 청문회, 내란 특조위 청문회에서 영장 쇼핑 문제에 대한 논란이 오갔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그 전에 공수처에 질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있느냐? 중앙지법에게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때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압수수색 영장이냐, 통신영장이냐, 체포영장이냐, 구속영장이냐 아니고 그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냐 하니까 없다 라고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답을 보냈어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집요하게 다시 공문을 보내고 구체적으로 나중엔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렇게 언급을 하고 또 이 25일 국회 청문회에서 다시 묻습니다. 물으니까 오동훈이 하는 얘기가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묻는 것으로 속단하고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직원이 잘못했다 이거야. 주진우 의원실에서 묻는 게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이 아니고 체포영장인 줄 알고 우리는 그 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속단하고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이 뭐 장동혁 의원으로부터 시작해요. 주진우 의원으로부터 시작해요. 주진우, 장동혁, 임종덕, 박준태 의원이 차례대로 집중 사격을 하니까 오동훈이 나중에 항복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 그거 우리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다. 직원이 마치 그게 체포영장에 대한 질문인 줄 알고 아 우리는 그렇게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고 얘기하니까 검찰은 이 상황을 보고 바로 사흘 만에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수처장실을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오동훈은 입건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신도 수사할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죠.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공수처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국회 답변서 작성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건 뭘 확인하냐 하면은 아 그때 그 우리가 영장 청구를 할 때에 우리 뭐 기획관이 부재한 상태라서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뭐 혼자 작성해가지고 그냥 내보낸다. 아니 계약직으로 들어온 인간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영장, 나가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공수차장도 수사기획관도 공수처장도 관여 안 했을까요? 지금 이 태도를 딱 보면 뭐 앞으로 벌어질 일 뭐 이재명이 이화영 대북 송금한데 난 서류를 본 적도 없고 서명도 안 했다 이딴 식으로 대답할 거고 그 다음에 백현동 관련돼서 또 김민기죠? 그분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직원 아니야. 그 지가 알아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골프 같이 쳤는지 몰라도 난 잘 모르는 사람이야. 요 패턴으로 나갈 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검찰은 압수물 분석 마치는 대로 공수처 관계들을 불렀어. 도대체 이 체포영장을 누가 작성했고 체포영장 발부해달라는 신청서를 누가 작성했고 어디로 보냈냐? 중앙지법으로 보냈냐? 그리고 기각당했냐? 이거를 작성 경위 전체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길 때에 검찰에서는 7만 페이지 이 공수처에서 받은 걸 그대로 다 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재판하도록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기록을 넘길 때에 이 공수처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 영장 청구와 관련된 내역들은 고의로 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24-6 같은 건데 그 외에도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조사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 오동훈을 불러서. 그런데 오동훈의 수사가 장동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판도라 상자인 이유가 바로 제가 아까 이 표로 보여드린 이 서로의 연계성입니다. 가운데 윤 대통령을 두고 각본을 민주당에서 짜주면은 그 각본대로 오동훈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속하는 이것을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니까 그 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달려가서 우리법 연구의 세 사람에게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까지 다 하고 구속한 상태에서 검찰은 바로 대통령을 기소했고 그거는 내란죄 형사재판을 하기 위해서 내란죄로 기소를 했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는 이 세 사람 우리법 연구의 이미선, 문영배, 정계선이 앉아가지고 대통령을 탄핵 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훈을 지금 입건해서
소환하겠다라는 거, 뭐 소환할 방침이라 그러는데, 이 방침은 입건까지 했으니까 소환할 방침만 소환해서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죠. 요새는 하도 매 순간마다 바뀌니까 확정적으로 뭐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벌써 소환된 상태와 같다라는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오동훈을 소환해서 이 진짜로 엉켜져 있는, 그리고 각자 한 역할 분담, 이에 대해서 다 검찰이 수사를 할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빨리 변론 끝냈습니다. 심리 끝냈습니다. 언제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판결을 선고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조만간 돌아온다면은 이에 대한 오동훈을 실마리로 해서 출발점으로 해서 이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입니다만은, 이게 한편으로 보니까 공교롭게 중앙지검과 중앙고검 사이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왜? 약간 딴 얘기지만 사실은 창원지법에서 하던 담당하고 있던 명태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이관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중앙지검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중앙고검, 박세현이 있는 고검 쪽에, 고검 검찰청 사무실에 소위 말하는 이 수사본부를 만들었고, 창원지검에서 그대로 명태균 사건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서울까지 올라와 있다니까. 고검에 앉아있는 헤드가 누구냐? 박세현은, 고검장은 한동훈의 소위 말하는 부하라든가 측근들입니다. 그 한동훈이 지금 획책하는 거는 또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한동훈이 획책하는 거는 여기서 디테일하게 그것까지는 커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지금 핵심 주제가 아니니까. 한동훈은 대통령이 빨리 탄핵당해야 자기가 대통령 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빨리 대통령 되면 3년 하고 그 다음에는 개헌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죽으면은 내가 살 길이 생긴다 하는 것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게 중앙고검입니다. 근데 중앙지검에서 이 공수처 오동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법연구회를 완전히 파고 들어간다 하면은, 이 수사 자체가, 오동훈 수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기대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이미 우리는 탄핵 심판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거는 중앙지법에서 앞으로 다뤄야 될 내란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 이 기회에 검찰이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법의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면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의 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우리법 연구회를 좀 척결하는데 검찰이 앞장을 서주기를 간곡히 기대를 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이 오직 법의 편에 서서, 정의의 편에 서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이 판도라 상자 속에 8명과 관련된 그 하부 조직, 더 깊이는 우리법연구회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어떻게 이 사법부를 장악하는지까지 파헤쳐가지고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개혁을 좀 리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 구현입니다. 사법부가 살아야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